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술치료 개론 과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예술에 대한 해석과 평가 개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특히 예술작품의 해석이 무엇인지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예술가의 의도, 예술작품 대상, 예술작품 세계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작품 해석 방법과 평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술작품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볼 텐데요. 자, 예술작품을 보면은 뭔가 막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막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어떤 연극을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이 나한테 막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보면은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예술작품이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평화로움을 좀 느껴보세요.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투쟁적인 음악을 들으면은 막 직장에 가서 전투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막 전투적으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예술작품을 보면은 막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세잔느라는 화가의 작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달리라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그림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림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은 그 그림을 내 인생에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에스타크라는 세잔느의 작품입니다. 이 에스타크는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 도시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마르세유라는 도시는 프랑스에서 약간 일종의 한국의 부산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 세잔느라는 화가는 1800년대의 프랑스 화가인데요.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하고요.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입니다. 자, 세잔느는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부모의 뜻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미술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에밀 졸라의 도움으로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를 했고 입체파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그런 화가라고 합니다. 자, 세잔느의 작품의 주제는 주로 풍경과 정물이고요. 그리고 색채가 좀 강렬하고 또 차분하다고 합니다. 이 세잔느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정적이고 어두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명암을 구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화법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화법이 당시에는 좀 색다른 그런 화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세잔느의 눈 내리는 에스타크라는 이제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교환에서 보는 이 에스타크보다 훨씬 어둡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환에 보시는 이 에스타크라는 제목의 그림은 전형적인 세잔느 양식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하고요. 웅장하고 고요한 수평선들로 이루어진 이제 이 그림에서는 고르게 깎아지른 듯한 분놀림이 깨끗하고 선명한 효과를 자아내면서 깊고 푸른 바다를 넓게 펼치는 모양을 형성하는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달리의 그림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라는 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을 그린 분이신데요. 이 달리는 스페인 사람인데요. 이 달리는 평생 동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술을 추구한 그런 화가라고 하고요. 이제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형상과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를 크게 혼동을 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이분은 그래서 특히 현실을 초월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환에 있는 그림은 시간의 영속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달리는 이 그림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변형된 사물을 마치 실물을 보는 것처럼 정교하게 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물들을 황량하면서도 밝게 빛나는 풍경 속에서 배치해서 어떤 수수께끼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이 휩쓸고 간 것 같은 그런 괴기스러운 풍경이 부드럽게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 시계는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꿈의 세계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프랑스의 파리에 가시면은 달리 미술관이 있는데요. 파리에 가면은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달리 미술관이 있는데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세잔느와 달리의 작품을 봤는데요. 이 예술 작품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예술 작품을 내 인생에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몇 가지 예술 작품을 미리 선택을 해서 해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공부하기 싫을 때 뭐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말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예술 작품을 선택을 해 놓고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뭐 보거나 듣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는 뭐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은 뭐 그런 예술 작품을 선택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술 작품을 선택을 해 놓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마다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막 일탈이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경우는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그런 그림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방법들이 바로 예술 치료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뭐 연극이나 문학, 무용, 영화, 사진 등등의 이러한 예술 작품들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술 작품을 감상을 하다 보면은 그 작품이 뭔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술 작품은 일종의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술 작품이 언어라고 했는데요. 자, 예술 작품 해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예술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하죠. 자, 언어라고 하면은 주로 문자 언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언어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언어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라는 말은 긍정의 의미라고 이해하자라고 사람들 간에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니요라는 단어를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예라는 용어를 긍정의 의미로 이해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길에서 4바퀴로 굴러다니면서 사람을 태우고 운반하는 물건은 자동차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혼란스럽지가 않죠. 이렇게 약속된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하면 다들 오는 행동을 하지 가는 행동을 하거나 춤추는 행동을 하지 않죠. 만약에 오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예술 작품은 일종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측면에서 언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술 언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언어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약속된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언어에서는 예와 아니요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예술작품에서는 같은 상황이 어떨 때는 예도 되고 어떨 때는 아니요도 될 수 있고 뭐 어떨 때는 제3의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언어인데 비정상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 언어라는 의미는 뭐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언어 체계와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의 언어 체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에 대한 언어를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성을 보장하는 어떤 기존 언어에 비추어서 볼 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예쁜 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일종의 정상인데 어떤 화가가 시커먼 꽃을 좀 흉측하게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꽃은 아름답다라고 해야 할지 추하다고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꽃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 화가가 그린 꽃을 보니까 도저히 아름답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뭔가 살짝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시커먼 꽃도 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꽃을 보면 우리는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시커먼 꽃은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하고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정상 언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비정상적 언어의 발생에 의해서 요청이 되고 해석이라는 작업에 의해서 이 비정상 언어와 정상 언어 사이에 다리가 놓여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에 의해서 새로운 시각과 전망을 가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인 거죠. 시커먼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름다움이라는 틀 안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술 언어에서는 해석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언어, 다시 말하면 언어의 기능을 가진 예술 작품, 양식들은 예술 장르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문학, 회화, 조각, 음악, 무용 등등 다양한 분야의 이제 예술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문학의 경우는 문학은 어차피 문자를 사용하니까 굳이 언어의 비정상성 테두리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학의 경우도 문자를 활용하긴 하지만 예술의 한 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학에서 꽃처럼 미운 놈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꽃은 예쁜 건데 전혀 반대되는 의미인 미운이라는 의미와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적 의미에서는 모순되지만 예술 언어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일상적 기능과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예술 언어로서의 어떤 내적인 변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 언어에서는 다시 말하면 예술 작품에서는 내용이나 사실에 대해서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대에서 살인이 일어나도 청중은 그런 사건을 막으려고 하지 않죠. 예술에서 어떤 나체를 구현한 어떤 조각을 보고도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 일상에서는 외설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예술의 틀 안에서는 외설인가 예술인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예술에서는 좀 더 관용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술과 일상을 혼동을 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예술을 또 예술로 인정을 해야지 예술에서 가능하니까 실생활에서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막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예술 철학이라는 책에서는 예술 언어를 비정상적 언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비일상적 언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 해석은 이제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술 작품은 어떻게 의미를 밝힐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관련해서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예술가의 의도, 그리고 예술 작품 대상, 그리고 예술 작품 세계, 이 개념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